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증시가 오랜만에 1%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데요. 앞으로도 완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포스코는 0.9% 정도 오름세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오늘 철강주도 철강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역시 1%대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토요타 리콜 사태에 따른 수혜와 실적 성장이 기대되면서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B금융이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호평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약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4%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인수양서 추가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 반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TNG가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현재 화면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3% 오르고 있고요. 그밖에 외환은행도 강보합권, 기아차도 0.9% 오르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1.7% 오름세고요. 삼성중공업이 4.7%나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 조정을 받고 있고 LG생활건강 역시 오늘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5% 오르면서 19,7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네, 1위 서울반도체가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가 줄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는데요. 동서와 다음, 소디프 신소재, CJ5쇼핑 모두 오늘은 강한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5% 이상 오르면서 오늘 게임주들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어가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멜파스가 약보합권입니다. 그렇게 SK컴즈는 7%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1.8% 오르면서 오늘 홈쇼핑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일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TI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KH바텍은 1% 가까이 하락세입니다. 유니슨이 2% 오르면서 13,200원 선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1.6% 오름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1600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감 상황 다시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9%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점차 오름세를 늘려왔는데요.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지수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 강도도 커지면서 지수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전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우려가 한풀 꺾였고 중국의 긴축 움직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담이 경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7% 정도 상승하면서 1600선을 간신히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조금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도 지속됐습니다. 어제보다 1.3% 상승한 498포인트로 오늘 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장 후반 들어서 매수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장중에는 2천억 원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74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이 40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은 3,275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41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 역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10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303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왔는데요.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모두 일제히 올랐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3.8%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4% 이상 오른 것이 전기가스 업종의 강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강한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운수장비 업종도 강하게 올라주면서 3.3%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은행업종과 증권업종이 올랐고 금융업종 역시 2%대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장중에는 통신업종이 소폭 하락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전자업종도 오늘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0.6%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1억 3,300만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2,303% 증가했다고 공시한 이루온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 스마트카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GK파워 역시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다날도 3.9% 급등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하나로 서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클로넷이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오는 2015년 약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엔빅스 역시 오늘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다우기술과 나우콤도 오늘은 2%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 사업은 오는 12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이어서 오는 22일에는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이같이 스마트케어 접수 시한이 임박했고 또 최근 낙폭이 컸던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오롱 아이넷이 11% 급등했고요. 그 밖에 나노엔텍과 뷰웍스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IT와 자동차에 비해서 상승폭이 저조했던 조선주가 오늘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10%나 올랐고요.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모두 4%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간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상승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파이낸셜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에듀패스가 급등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충전기 인프라 확산이 기대됨에 따라 에듀패스의 실적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에듀패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오늘 12%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HS바이오팜이 자회사 경남제약을 흡수 합병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코레스가 친환경 자전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오늘 일본과 대만 증시는 휴장한 상태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는 건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돈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미룰 것이라는 추측에 탄력을 받으면서 자동차주와 철강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춘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은 적어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홍콩 증시 역시 1%로 강한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홍콩 지수, 항생 지수와 홍콩 H지수 모두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고용지표가 실적 부진 여파를 상쇄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호주의 1월 고용 건수는 52,700개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실업률 역시 11개월 내 최저치인 5.3%로 개선됐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20전 상승한 1,162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162원 50전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내 하락세로 방향을 틀면서 11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내림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1156원에서 1158원 사이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내놓고 있고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몰리면서 환율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50전 내렸습니다. 1156원 8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개인의 선물 매수세와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장중 내내 상승세를 보였고 장 막판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가 됐지만 기관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해외 변수도 예상치보다는 악화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고요. 아시아 대부분의 증시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 조선주로 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질 업종의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해운주와 건설, 소재 업종 역시 매수세가 소폭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헬스케어 관련주가 대거 상한가에 들어갔고 여전히 실적 호전 IT 부품주 위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 또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 전해진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금일은 국내외로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우선 국내 시장의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 옵션 만기일이었던 금일은 개인의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우선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일단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실행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으로 금일 금융주의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우려했던 중국의 경제 지표는 과열 신호는 대출이나 소비자 물가 등의 지표가 우려했던 수준은 넘지 않으면서 급격한 긴축보다는 춘절 이후에 긴축으로 나설 것으로 좀 보여지게 판단이 됐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긴축 강도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문제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해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유럽 쪽에 관련된 낙폭이 컸던 조선, 해운주, 금융주의 상승세가 금일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조만간 회수될 것이라는 예상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전일 미국 증시는 폭설로 인해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그리스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의 출구 전략 계획이 공개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출구 전략 계획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재할인율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통화 정책의 변화는 없고 저금리 기조는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을 하면서 은행주의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렇지만 현재 유럽의 재정 위기,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12월 무역 적자가 예상 밖으로 확대가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시장은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당분간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증시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만기일 프로그램 매수세 외국인 현물 순매수세가 유입은 됐는데요. 해외 변수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국내 시장의 만기일과 금리 이벤트는 무사히 넘김으로써 국내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해외 변수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유럽과 중국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긴 하지만 다행인 점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이나마 유입된다는 점은 시장의 급락 가능성은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악재는 주가에 반영된 수준이나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낙폭과 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보일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상승 폭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서 은행, 조선, 자동차, 통신주 등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에서만 단기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76%, 27.69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1600선을 지켜주지는 못했네요. 1597.8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37%, 6.73포인트 상승한 498.0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는 올해 중에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가 예측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0%로 유지하기로 해 12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달 9일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1,85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매매가는 2008년 9월 1,819만 원을 기록한 이후 작년 2월 1,753만 원까지 하락하다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서초구와 성동구, 은평구 등 14개 구는 아파트 매매가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 등 11개 구는 아직 전 고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도요타의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리콜로 인한 소비자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도요타 액션 컨소시엄은 성명을 내고 미국 내 16개 주에서 모두 22개 법률 회사가 공동으로 도요타의 단일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다음 달 초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키오 사장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량 리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사과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 대상 수지가 51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8년 5.1% 적자를 보인 이래 최악입니다. 관리 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입니다. 네, 통화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해소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의 부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